충주시에서 실내가 아닌 실외 5인 이상 모임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실외 5인 이상 모임도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금이 크게 인상될 전망입니다. 댐 건설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 충주댐 주변 지역 주민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속리산 휴게소 3곳이 철거됩니다. 신갈나무와 국수나무 등을 심어 탐방로 환경을 개선하는 생태 복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드론이 농사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겹실을 뿌리는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질 않으면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전면 금지돼 있는데요. 충주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편의점 앞에서 10명 가까이 모여 술판을 벌여도 야외라서 괜찮다는 황당한 답변인데요.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외국인 9명이 한자리에 모여 술판을 벌입니다. 테이블에는 맥주가 놓여 있고 일행 중 일부는 이야기를 나누며 담배를 피웁니다. 누가 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단속 주체인 충주시의 현장 단속을 요구해봤습니다. 당시 새벽 1시에 연결된 당직실에선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실외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내 5인 이상이 안 되는 거고 밖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대상일 건데. 또 다른 당직자는 보건소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담당 부서가 보건소예요. 문의를 했는데 실외에서는 5인 이상 모였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개도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방역 컨트롤 타워인 충청북도에서는 명백한 방역 수칙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실내 실외 구분 없이 금지가 맞거든요.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텐데 이게. 결국 충주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과 주말에는 단속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충청북도는 각 자치단체에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주말과 야간 방역대응반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하루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에서는 지난 17일 확진된 보험회사 직원의 40대 직장 동료와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50대,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된 30대 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에서는 확진자 거주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 선제 검사 결과 30대 외국인 3명이 무증상 확진됐습니다. 충주에서는 공동격리 중이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외국인이 확진되는 등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870명으로 늘었습니다. 개인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꼬임에 속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많게는 1억 원씩 빚을 떠안게 됐는데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수법이 최근 또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3년 전 개인 렌트카 사업을 한다는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A씨. 지인은 이름만 빌려주면 사업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렌트카 사업을 한다던 지인은 A씨 명의로 산 차량을 팔아 수익을 챙긴 뒤 나몰라라 했고 1억 원가량의 차량 할부금에 누가 타는지도 모르는 차량의 세금과 범칙금까지 떠안게 된 겁니다. 피해 금액도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회생 같은 거를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땡빚을 내가면서 지금 어떻게든 정리해보려고 좀 이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피해자들이 고소도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개인 렌트카 사업 자체가 불법이어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불법인지는 몰랐고요. 저희한테 약간 투자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제 홀딱 넘어가서 그냥 하게 된 거였죠. 차량 할부금이라도 막자며 차량을 돌려달란 요구엔 이미 대포차가 돼 소재 파악이 안 되고 불법 개인 렌트 사업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협박까지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명의의 차량을 불법 점유하고 있어도 소재 파악이 안 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내가 명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 키와 차를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해자들은 현재 사기 혐의로 재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는 저리의 대출이나 취업 제공 등을 미끼로 차량 명의 대여를 요구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댐 건설로 각종 피해를 입어온 댐 주변 지역 지원금이 크게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건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주와 제천, 단양 등 3개 시군에서만 해마다 60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다목적 댐인 충주댐. 충주, 제천, 단양 등 충주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잦은 한계로 인한 각종 피해와 행위 규제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충주댐에서 거둬들이는 출연금에 비해 지원금은 쥐꼬리 수준. 실제로 지난해 충주댐 출연금은 265억 원. 하지만 지원금은 출연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7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타 지역 댐들이 출연금 대비 최대 2만 %가 넘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반해 충주댐은 고작 27.8%로 전국 다목적 댐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절대적으로. 1년에 한 푼도 안 내는 댐은 몇 천만 원씩 수억씩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30% 정도뿐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죠. 절대적으로. 지난 21일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건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 지원금의 비율을 현행 생공용 수입금의 20%에서 22%까지 올려줘야 합니다. 본 개정안 통과로 충주, 제천, 단양 등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충주시가 받는 지원금은 기존 30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제천시는 47억 원으로, 단양구는 29억 원으로 각각 78%씩 인상될 전망입니다. 도내 3개 시군에서만 해마다 60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추가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원론적인 답변만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 댐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충주시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댐 건설법은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부터는 수십 년째 각종 피해를 입어온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의 주력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AI 업체와 도내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실증 랩이 청주 오창에 문을 열었습니다. 구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첨단 인쇄 회로기판을 만드는 이 업체는 그동안 육안으로 제품 분량을 걸러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는 높은 정확도와 속도를 갖춘 기계가 작업을 대신합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사 공정을 개발 중입니다. 비용과 생산 기간을 줄이고 고객에게는 더 좋은 품질로 고객에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산업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실증 랩이 청주 오창에 있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과 AI 업체가 협업을 통해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합니다. AI가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통해 기업 데이터를 진단, 분석하고 가공한 뒤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설계, 검사, 제조, 공급망 구축 분야에 적용해 생산성을 혁신하는 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인 바이오 헬스와 스마트 IT 부품 분야 12개 기업이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에 참여합니다. 중소기업으로도 그 AI가 그 제품의 설계, 공정, 그리고 최종 물류 단계까지에 걸쳐가지고 지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개발업체에게는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을 선도 모델로 삼아 각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인공지능 융합을 확산하고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AI 도입이
제조업 중심인 충북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등산길이나 탐방로 중간중간 자리 잡은 휴게소를 이용한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등산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만큼이나 그동안 음주 산행이나 자연을 훼손하는 부작용도 심했습니다. 특히 속리산의 경우가 그랬는데 결국 국립공원공단이 이들을 철거해 생태 복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해발 820m에 위치한 속리산 냉천골 휴게소입니다. 이곳 휴게소는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도 이전인 1968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냉천골 휴게소뿐 아니라 금강골 휴게소와 보현제 휴게소 등 속리산 고지대에 자리 잡은 세 곳의 휴게소는 50년 넘게 등산객들에게는 산행길 작은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마침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는데 이렇게. 하지만 동시에 자연 훼손의 주범이라는 오명도 함께 얻었습니다. 음식조리로 인한 계곡 오염, 특히 막걸리 등을 판매하며 음주 산행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국립공원 공단이 이들 세 곳의 휴게소를 철거하고 생태 복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달까지 철거 작업을 마무리 짓고 신갈나무와 국수나무 등을 심어 탐방로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쉬움이 너무 크고 언젠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태계 복원과 탐방객 쉼터를 조성해 국립공원 탄소 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생태 복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등산로 휴게소들은 이제 추억의 공간으로 남게 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인명구조나 산불 감시 등 재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드론이 농사에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 제초제를 살포하고 벽실을 직접 뿌려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농민이 드론을 조종해 공중에서 논으로 벽실을 뿌립니다. 4천여 제곱미터 논을 파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이양기로 모내기를 할 때보다 작업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드론 직파법은 보름여 동안 모를 길러 이양기로 다시 옮겨 심을 때보다 비용도 85%나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론 직파 벽시는 귀산으로 특수 코팅됐습니다. 벽시가 물이 찬 논에 쉽게 가라앉아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웃자람과 참새 등의 조류 피해를 막는 농법이 적용됐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직파를 해서 노동력 감소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확량이 다소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농법 개량을 해서 그 개선을 해서 수확량도 같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드론은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논농사는 물론 과수와 원예 분야에서도 제초제와 영양제 등을 직접 살포해 부족한 일손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약을 하든 방제라든 살충을 또 할 수 있고요. 또 이 드론의 응용 분야는 우리가 산불 감시 또는 재해 응급 상태 여러 군데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군은 농민들에게 드론 구입비와 조종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드론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북의 산악인이 히말라야에서 네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로체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주인공은 충북 산악연맹 히말라야 14원정대 조철이 등반대장인데요. 그는 히말라야 14저 가운데 5개 봉우리로 오른 최초의 충북인이 됐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해발 고도 8,516m, 에베레스트 남쪽 로체 정상에 충북 산악연맹 히말라야 14자 원정대 조철이 등반대장이 우뚝 섰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아침 7시 30분, 캠프 2를 출발한 지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캠프 3에 도착해서 잠깐 쉬었다가 22일 저녁 9시에 바로 이제 정상 공격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원정은 충북 산악인의 뚝심이 일궈낸 쾌거입니다. 코로나로 최근 네팔 공항이 폐쇄되면서 지난달 1일 먼저 네팔로 떠난 조 대장은 현지에서 혼자 고립됐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다올라기리 등정은 악천후와 폭설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순간 조 대장은 에베레스트로 방향을 틀어 로체에 오른 것입니다. 하산 과정에선 설맹이 찾아와 생사의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도시가 안 보여도 어제는 캠프 3에서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상태가 좀 호전이 돼서 바로 지금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 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 14자 중 3개 봉을 등정한 충북 원정대는 지난해 4개 봉에 오르려 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일정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번 로체 등정은 14자 등정 활동을 이어가는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철희 대장 개인적으로는 지난 2000년 에베레스트 등정까지 더해 히말라야 14자 중 5개 봉우리에 오른 최초의 충북인이 됐습니다. 조 대장은 현재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현지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북경찰청이 청주 넥스트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청주 넥스트 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관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충북개발공사 사무실과 A씨와 함께 입건된 민간개발업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고 A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충북 지역의 올 여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충북 지역의 올해 8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이고 6월과 7월도 40%의 확률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수량도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들이 학생 충원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올해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정원 미달률이 1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유기용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2021년 대학 등록률에 따르면 올해 충북 지역의 신입생 충원율은 일반 대학이 93%, 전문 대학은 72.6%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충북 소재 대학들의 신입생 전체 미달 인원은 2,675명으로 전년보다 3.1배나 증가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청주 오창 여중생 투신 사건은 성폭력 피해 대응 체계 부재에 의한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성폭력 가해자와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중생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로 가해자를 엄벌하고 수사기관과 아동성폭력 전담기관, 교육당국은 청소년 보호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곳의 산업단지가 들어선 청주에 추가로 15개 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과잉 공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와 오창 테크노폴리스, 에어로폴리스, 하이테크밸리 등 10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고 옥산 2산단과 오송 바이오산단 등 5곳은 조성 계획이 승인됐거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신영이 오창 IC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본청 남녀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숙직을 시범 실시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당직 구분을 탈피하고 양성평등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청상 내 여직원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실은 지난해 8월 여성 직원 숙직 참여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